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는 수업 시간이다. 우리 초등학교에선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해 가족 모두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수업을 매년 갖고 있다. 지난 시간엔 지구온난화 때문에 심각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고 배웠다. 자, 지구온난화 때문에 나타난 기후변화를 한번 다시 볼까요? 폭염, 가뭄, 더 잦아진 태풍, 빈번한 산불.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지구온난화. 맞아요. 지구온난화가 심해져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요. 오늘은 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 주범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은 온실가스다.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지구가 점점 더워져서 폭염이나 가뭄, 태풍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온실가스로는 어떤 게 있을까? 온실가스는 석탄이나 석유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소나 양이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낄 때 나오는 메테인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이산화질소나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과불화탄소가 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온실가스가 나오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우리가 사는 집으로 가볼까요? 대표적으로 집에서 쓰는 보일러,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자동차, 버스, 타요마저도 석유나 천연가스를 태워서 엔진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기차,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둘 다 공통점이 화석 연료인 거네요? 맞아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모두 결국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많이 쓰면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럼 비행기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석유를 소비하니까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운송수단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 식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모두 발생하죠. 그럼 대안은 없을까요? 대안이 없지는 않다. 가스보일러는 친환경 보일러로 사용하고 전기 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사용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자동차, 버스 등은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게 대표적인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우리 농산물과 거주지 주변의 농산물을 이용하고 일자리, 교육, 문화생활 등을 지역 내에서 자립할 수 있다면 이동하는 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곳들에서만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안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우리가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장난감,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철재료의 주전자, 후라이팬, 냄비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나오죠. 이런 산업 부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전체 중에 25%나 된다고 해요.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석유에서 나온 거니까 결국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 설마 집을 지을 때에도 나오나요? 잘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사는 집의 대부분은 시멘트가 들어가는데요. 이 시멘트를 만드는 중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레미콘이나 불도저 같은 중장비에서도 많이 나와요. 생각해보니 농축산업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소의 방귀인가요? 그게 정말로 양이 많아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되는 농축산업에서도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농사에 사용하는 화학 비료에서, 그리고 심지어 벼농사를 지을 때도 메테인이 나온다. 축산업에서도 예외는 없다. 가축이 장내 발효를 통해 내뿜는 방귀나 트림에서도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소가 닭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선생님, 저희 사람들도 방귀도 뀌고 트림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우선 소는 위가 4개나 돼요. 이 4개의 위에서 되새김질을 할 때 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거래요. 먹는 것도 다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주범, 바로 석탄화력 발전소죠. 석탄화력 발전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전기를 만들어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부터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등으로부터 전기 생산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가 가장 많아요. 2017년에는 무려 43%나 석탄발전소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전체 온실가스 중 무려 25%나 차지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처럼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석탄 대신 태양이나 바람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석탄 발전을 줄이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절약하는 거요. 그렇죠.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전기를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장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더 많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전 세계가 모여 약속을 한다. 인류가 계속 지금처럼 살다가는 2100년 지구의 온도는 5도 이상 높아지고 멸망에 이를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는 2015년 파리에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에서 2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지구 온도가 빠르게 높아지자 2018년 인천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약속한다.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세계의 여러 노력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해외 영국 토트네스 사례를 알아볼게요. 생태 전환 마을의 시초로 불리우는데요. 아까 말했던 지역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먹기, 대량 생산 대신 필요한 것만을 생산하기,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늘리기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정말로 중요한 교육, 다양한 생태사상가들의 강의를 나누는 배럴하우스도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하는 이런 교육도 배럴하우스하고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 외에도 영국 런던 내에서도 탄소 제로를 표방하는 주거타운 베드제드, 그리고 에너지 자립마을로 유명한 독일의 윤대마을과 보복마을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례예요. 선생님, 우리나라는 그런 사례가 없을까요? 서울의 원자력 발전소 1개 줄이기 사례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 답이 있겠지? 우선 전 집에도 태양광 발전기를 달아야겠어요. 나도 고기 반찬을 좀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먹는 것으로 식습관을 바꿔봐야겠는데? 그럼 전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 줄래요. 그럼 저도 하나 해볼까요? 집이 가까우니까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해봐야겠네요.